여보세요. 당연히 줌이지요. 아, 날짜 안 바꿨다. 미안해. 그거 누르면 돼. 지금 애들 많이 거의 다 왔어. 음. 잠시만. 한 명이 안 왔는데 누구냐? 보자. 이 PC1 얘 누구니? PC1. 최상현. 이런 순서로 정리했구나. 김동훈, 김민호, 김준서, 노원태, 홍영민, 박성윤, 박시원. PC1 누구니? PC1? PC1 몰라? 박시원이요. 아, 박시원 맞아? 오케이. 그다음 안도현, 윤종한 넣고, 정승우, 정희찬, 조강현, 조한휘. 조한이가 왔네? 그지? 선생님 잠깐 전화 좀 할게요. 조한이 오늘 과영 수업 안 들어와? 그 어디지? 그 BF에 9주차에 와서 줌 링크 타고 오면 돼. 글로 오면 돼. 자, 이제 환희 올 거예요. 선생님 얘기 잘 들려요? 선생님 오늘 집에서 해가지고. 자, 어, 선생님이 여러분들 아직 답안지도 받지도 못했어요. 선생님 어저께 늦게 와가지고 답안 채점은 안 해서 채점은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여보세요?
오늘은 영상도 찍지 못했고 선생님이 슬라이드만 올려놨어요. 그래서 슬라이드 보면서 연습을 하겠습니다. 구조차이지면 슬라이드가 3개나 올라와 있어요. 3개. 그리고 보시면서 선생님이 좀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구주차. 내용이 너무 많네. 그래서 요번 주 강의는 야경 촬영, 그 다음에 삼각대 사용법, 그 다음에 인터벌 릴리즈 사용법, 이렇게 3가지 주제를 일단 올려놨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서 하다 못하면 중간에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야경 촬영 슬라이드 요것을 다운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야경 촬영. 어, 어? 조한이 이제 왔네. 오케이. 이제 다 왔네요. 자, 여러분들 이제 지난 8주차에 그 카메라를 이제 처음 만져보고 바로 이제 시험을 봤는데 이제부터는 다 실습이에요. 이제부터는 실습인데 오늘은 또 학교 방역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여기 BF에 있는 수행 평가들을 이제 짬짬이 뭐 선생님이 시간은 넉넉하게 드리니까 짬짬이 카메라 빌려가지고 이렇게 촬영해서 제출하면 되는데 먼저 야경 사진 수행 평가를 여기 선생님이 만들었습니다. 여기 구주차에 보시면 구주차에 수행 평가 하나 올려놓은 거 있죠. 선생님이 작품 제출이라고. 이건 이제 10점짜리 수행 평가예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 토대로 나중에 카메라를 빌려서 사진을 하나 촬영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시간은 넉넉하게 줬어요. 선생님이 7월 10일까지. 7월 10일까지. 야경 촬영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빛이 많지 빛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사진을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빛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 조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 대신 빛이 많지 않은 나름대로의 멋진 그런 장면을 이제 연출할 수 있는 거죠. 해질 무렵에 여기 지금 붉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여기는 지금 서쪽 하늘이겠죠. 서쪽 하늘에다가 망원경을 이렇게 다 장착해 놓고 망원경 실루엣이 나오도록 이렇게 촬영한 사진이에요. 이런 빛이 없는 환경에서 찍은 사진을 한 장 찍어서 제출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이런 야경 요즘에 해가 지고 나면 서쪽에 금성이 지금 거의 안 보이는 것 같긴 하던데 요즘에는 해질 무렵에 한동안 금성이 많이 보였었죠. 그래서 초저녁에 초승달이나 아니면 그 금성 같은 모습 이런 모습하고 함께 찍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야경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DSLR을 이용하면 이런 야경 사진을 잘 연출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밝기를 내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자, 또 SRC 사진 찍은 건데 화면이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 줌 화면으로 사진이 잘 안 보이면은 여러분들 PDF 파일 다운 받아가지고 그 사진을 보시면 좀 더 잘 보일 거예요. 지금 이거 SRC 여기 그 인도 있는 데서 여기 뭐냐 이거 은행 그 돈 인출하는 인출기 있는 곳 그 길가에서 찍은 SRC의 모습이죠. 그렇죠?
거의 같은 밝기로 선생님이 두 장의 사진을 찍었어요. 이 사진하고 이 사진하고. 밝기는 거의 같은데 뭔가 큰 변화가 있는 부분이 있죠. 특히 어느 부분이 많이 변하느냐면 여기 가로등 있는 부분에 빛 갈라짐 현상이 많이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빛 갈라짐 현상이 많이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작년에 2학기에 그 동아리 발표대회인가? 그때 어떤 친구가 이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할리데이 물리학 책에 있는 태양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발표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 모습은 왜 생기는 거냐면 그 카메라 렌즈에 그 조리개가 다각형 모양인데 그 다각형의 꼭지점에서 나타나는 그런 회절 현상이에요. 회절. 이 회절이 어떤 경우에 더 잘 나타나냐면 그 조리개 값을 크게 해서 즉 조리개 구멍을 작게 해서 노출 시간을 길게 한 사진을 찍었을 때 이런 빛 갈라짐 현상이 더 잘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발표한 태양 사진이 당연히 빛 갈라짐이 나타나는 이유는 태양이 워낙 밝으니까 카메라 조리개를 그 조리개 값을 크게 해야만 태양 사진을 찍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조리개 값을 크게 하다 보니까 태양 사진의 그 빛 갈라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죠. 지금 선생님은 할리데이 책이 없어서 보여드릴 수 없는데 여러분들 할리데이 책 그 일반 물리책 그 겉표지에 있는 태양 사진을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빛 갈라짐 현상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야경 사진을 찍을 때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 가로등 불빛이나 이런 조명 불빛에 빛 갈라짐 현상이 나타나도록 사진을 찍기도 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조리개 값을 크게 하는 게 좋다. 다시 말하면 조리개 구멍을 작게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야경 사진을 직접 찍어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는데 역시 이건 뭐냐면 선생님이 그 SRC 찍은 사진이에요. 두 장의 사진인데 첫 번째 사진은 좀 밝게 사진이 찍혔고 두 번째 사진은 좀 어둡게 찍혔죠. 그럼 어느 정도 밝기로 그 야경을 찍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진의 밝기는 사진 찍는 사진 작가인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나는 야경 사진을 이 정도 밝기로 찍어서 어느 정도 글씨의 윤곽도 보이고 건물의 윤곽도 보이고 하늘도 보이게 찍고 싶다. 면 밝기를 좀 더 밝게 조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야경 사진에 이런 가로등 조명 불빛 외에는 어둡게 나오는 이런 사진을 찍고 싶다면 더 어둡게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밝기는 전적으로 여러분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사진이니까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밝기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 방법은 선생님이 아직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노출 보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AV 모드나 TV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AV 모드나 TV 모드 모두 다 여러분들 사진을 굉장히 적당하게 굉장히 밝은 사진으로 찍도록 이렇게 노출을 설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야경은 너무 밝으면 안 되잖아요. 야경은 어두워야 되잖아요. 낮보다 어둡게 찍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바로 이 부분을 조정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조정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0에 오면 적당한 밝기의 사진이라는 뜻이에요. 0. 0에 오면 적당한 밝기의 사진인데 야경 사진이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1, 2, 3 숫자 사이에도 점이 두 개가 있죠. 3단계도 마이너스 1까지 가려면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3 이런 식으로 여러 단계로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이 단계 조정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카메라 뒷면에 퀵 컨트롤 버튼이 있었잖아요. 그 바로 위에 보면 이렇게 AV라고 써 있는 버튼이 있어요.
요 버튼을 누르고 메인 다이얼을 돌리면 이것이 밝은 쪽, 어두운 쪽으로 왔다 갔다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경 사진이라면 이것을 여러분들 찍어보면서 그 값을 결정해야 되긴 하지만 선생님 같으면 마이너스 1 또는 뭐 마이너스 1과 3분의 1 이 정도까지 낮추어서 사진을 찍으면 앞에서 봤던 이런 식의 어두운 야경 사진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야경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야경 사진을 찍으려면 셔터 스피드를, 빛이 워낙 조금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를 길게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삼각대입니다. 이 삼각대 사용법도 이따가 선생님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셔터를 손으로 눌러도 되지만 이렇게 우리 캐논 카메라의 셔터는 전자식 셔터여서 전자적으로 그 전기 신호를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딱 붙여주면 셔터가 눌러지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셔터를 유선으로 원격으로 눌러주는 이런 유선 리모컨을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영어로 릴리즈라고 불러요. 릴리즈. 우리말로도 그냥 거의 다 그냥 릴리즈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릴리즈 사용법도 오늘 선생님이 이제 강의는 준비를 해놨는데 시간이 되면 릴리즈 사용법까지 다 설명을 할 거고요. 시간이 부족하면 그 전에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야경 촬영법, 그리고 삼각대 사용법, 릴리즈 사용법까지 선생님이 여기 BF 스터디에는 지금 다 슬라이드가 올라와 있죠. 여기 보면은 야경 촬영법, 삼각대 사용법, 릴리즈 사용법까지 여러분들 그 슬라이드는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야경 촬영할 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기능이 있어요. 어떤 기능이 있냐면 미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는 사용자 정의 기능이 있는 것인데, 미러업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DSLR의 단점, 여러분들 공부 이제 많이 해서 알죠. 시험 보느냐 공부해서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러가 올라가서 사진이 찍혀야 되기 때문에 미러에 의한 진동, 미러 쇼크가 있다, 미러 쇼크가 있다, 이런 거 공부했죠. 그 미러의 진동이 미러 쇼크의 진동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미러의 진동이 야경처럼 이렇게 노출을 길게, 셔터 스피드를 길게 하는 사진에서는 흔들림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러의 흔들림을 없애기 위해서 미러 락업 기능을 설정하면 어떻게 되냐면, 셔터를 한 번 눌렀을 때는 사진이 찍히지 않고 미러만 올라가면서 고정이 돼요. 정확하게는 미러 업 앤드 락이 맞는 말일 것 같아요. 미러를 업 올린 다음에 락 고정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셔터를 누를 때 비로소 사진이 찍힙니다. 그러니까 미러 락업이 설정되어 있으면 셔터를 몇 번 눌러야 되느냐? 2번 눌러야 사진이 찍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경 사진 찍을 때 미러 진동에 의한 흔들림을 방지하려면 사용자 정의 기능에서 미러 락업을 켜주면 좋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카메라에 역시 사용자 정의 기능, 그 C.FN, 이게 사용자 정의 기능이에요. 이 사용자 정의 기능에서 노이즈 감소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ISO를 높이면 노이즈가 많이 생긴다라는 건 이미 선생님이 설명해 드렸죠. ISO를 높이면 노이즈가 많이 생긴다. 이번 시험 문제 답이었지, 그치? ISO를 높이면 노이즈가 많이 생겨요. 그것을 감소하는 기능이 우리 카메라에 내장이 되어 있어요. 되게 좋죠. 어떻게 되냐면 그 사용자 정의 기능에서 기본적으로는 0번 해제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설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초 이상의 장시간 노출의 사진을 찍으면, 노이즈라는 게 온도와 시간의 함수라고 그랬잖아. 시간이 길어지면 노이즈가 커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1초 이상의 장 노출일 때는 이미지 센서에서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노이즈를 감지해서 노이즈를 제거해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제거해 주냐면 셔터를 누르면 1초 이상의 사진을 찍으면 카메라가 알아서 사진을 2번 찍어요. 한 번은 그냥 정상적으로 찍고 두 번째는 지가 알아서 셔터를 열지 않고 사진을 찍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내가 뚜껑을 덮을 필요는 없어요. 지가 알아서 빛이 들어가지 않도록 셔터를 열지 않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때 만약에 이미지 센서에 어떤 신호가 있다면 그것은 노이즈일 테니까 자기가 알아서 그 노이즈를 감소시켜줘요. 그 노이즈를 빼줘요. 굉장히 좋은 거죠. 우리 카메라가. 그쵸? 이런 노이즈 감소 기능을 켜놓으면 굳이 나중에 같은 시간에 다크 프레임을 찍어서 내가 소프트웨어로 빼줄 필요 없이 카메라 내에서 사진 한 장 찍고 다크 프레임 찍어서 노이즈 제거한 사진을 딱 저장을 해주는 거죠. 굉장히 유용하죠. 이것도 야경 사진 찍을 때 매우 유용한 기능이다. 나중에 카메라 받으면 이 매뉴얼 보면서 따라서 설정을 해서 찍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로는 이런 거예요. 이거 다 학교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학교 SRC에서 수원 시내에 야경을 착 찍은 모습이에요. 분위기가 다르죠, 그쵸? 이런 도시의 야경은 무엇이 만들어내느냐? 라고 질문을 했더니 선생님 딸이 야근이 만들어내는 거라고 하더라고. 야근. 야근. 그래서 너무 썰렁하네요. 자, 이거는 야근이 아니라 그 도시 아파트의 불빛이 그대로 지금 도시를 밝혀주는 이런 모습이죠, 그렇죠? 이 수원, 우리 학교에서 수원 찍은 사진이에요, 이것이. 또는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이런 거. 이것도 역시 SRC에서 찍은 건데 여기 과학교육원 보이시죠? 어떤 선생님이 차를 타고 퇴근하는 그 불빛이 그대로 사진에 찍혔죠. 헤드라이트 불빛. 이쪽 도로에는 자동차의 그 브레이크 등, 밤에 브레이크 등 빨간색이 쫙 찍혔죠. 그쵸? 요런 사진은 노출 시간을 셔터 스피드를 한 20초 정도 주면은 20초 동안에 자동차가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모습이 그대로 찍히는 거죠. 요런 사진을 찍어도 좋아요. 요런 사진. 아니면 인위적인 불빛으로 사진을 촬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요건 아마 밤에 찍은 사진이니까 요건 아마 달일 거예요. 달이고 그 다음에 여기 가로등이 있죠. 가로등이 있는데 그린 레이저 포인터로 얼스데이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지구의 날이라고 이렇게 글씨를 쓴 거죠. 여러분들 얼마든지 연출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야경의 사진을 찍으면서 핸드폰 카메라 불빛을 켜고 그 핸드폰에 그 불빛 있죠. 프레시 기능. 그 프레시를 켜고 프레시를 이렇게 움직이면 프레시 불빛이 주변 그 야경에 비해서 밝기 때문에 그 불빛의 궤적이 그대로 나타나죠. 예를 들어서 왼쪽에다 내 이름 쓰고 오른쪽에다가 여자친구 이름 쓰고 가운데다가 이렇게 하트를 탁 이렇게 불빛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사진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촬영하는 방법은 같은데 이런 거 불꽃놀이 사진도 찍을 수 있어요. 지금 불꽃이 팡 터지는 모습이 보이는데 아마 이 불꽃들이 다 동시에 터지진 않았을 텐데 노출 시간을 길게 하니까 얘가 터지는 모습, 얘가 터지는 모습, 얘가 터지는 모습들이 다 사진 속에 담겨져 있죠. 우리 그 63 빌딩 앞이나 아니면 부산에서 1년에 한 번씩 불꽃놀이 하잖아요. 아니면 에버랜드 주말에 가면 이런 불꽃놀이 하는데 이런 불꽃놀이도 찍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난이도가 높아지면 하늘에 있는 천체를 찍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 선배가 기숙사에서 찍은 거죠. 여기 보면 초승달하고 아마 이게 금성일 텐데 이때 금성이 잘 보였던 것 같아요. 한 3년 정도 전에 찍은 사진인데 하늘의 모습하고 달의 모습하고 이런 초승달 모양일 때는 밝게 빛나지 않은 달의 일부분이 사진이 찍히게 되는데 이것을 지구조라고 불러요. 지구조. 들어봤나? 지구조.
지구조가 왜 생기는지 검색해 보시고 이런 지구조까지 굉장히 멋지게 잘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초점도 굉장히 잘 맞췄어요. 이런 사진을 찍을 때는 너무 노출 시간이 길어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노출 시간이 길어지면 지구 자전에 의한 일주운동으로 별이 점이 아닌 궤적으로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점상 촬영이라고 선생님이 이름을 붙인 거예요. 별이 점으로 나오도록 사진을 찍는 거예요. 별이 점으로 나오도록 사진을 찍는 겁니다. 이런 사진 아니면 좀 더 어두운 밤하늘로 가게 되면 이런 별자리, 여기 보면 오리온 자리가 있어요. 오리온 자리. 오리온 자리하고 그 다음에 겨울철 대삼각형이 이건가? 지금 별들이 몇 개 보이는데 이런 모습을 겨울철 대삼각형이 위에 이렇게 별들이 점으로 나오게 사진을 찍는 거죠. 별자리하고 풍경하고 같이 나오도록. 이런 경우에는 이런 나무의 모습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플래시를 한번 터뜨려 줘야 돼요. 플래시를. 그래야 이런 지상의 이런 지형물들이 잘 보이게 사진이 찍히게 됩니다. 이 사진은 여러분들 선배예요. 선배. 여러분들 선배인데 호주에 가서 은하수와 함께 자신의 얼굴이 나오도록 사진을 찍은 건데 여기 보면 여기 있는 건 이게 대마젤란 운, 이게 소마젤란 운이라고 부르는 우리 은하 가장 가까이 있는 은하들이죠. 대마젤란 운, 소마젤란 운. 은하인데 옛날에는 구름처럼 보인다 그래서 라지 마젤라니 클라우드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거예요. 이런 은하까지도 아주 선명하게 나온 이런 사진을 굉장히 멋지게 찍었죠. 여러분들 선배예요. 지금 대학교 4학년 다니는 선배. 그 다음에 요건 여기는 이제 그 어느 천문대에 가서 찍은 건데 여기 보면 별자리들이 보이죠. 여기 역시 오리온 자리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죠. 이런 별자리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고요. 자, 요런 사진을 찍을 때 카메라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걸 선생님이 여기 쭉 정리를 해놨어요. 쭉 정리를 해놨으니까 요거 보고 렌즈는 당연히 수동 초점으로 해야 되고 모드 다이얼은 AV 모드나 M 모드, 조리개 값은 가로등 회절상을 나오게 하려면 조리개 값을 크게, 별자리 촬영하려면 조리개 값이 크면 별자리가 안 찍혀요. 그러니까 조리개 값을 작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 밝기도 적절하게 조정하고 ISO는 항상 가급적 낮게 해라. 하지만 어쩔 수 없을 때는 ISO를 높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노이즈 감소 기능 이런 거 사용하라 그랬죠. 그쵸?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 이런 거나 아니면 미러라도 표면 보수 미러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찍어야 되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으니까 나중에 카메라 빌려서 찍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점상 촬영을 할 때 너무 셔터 스피드가 길어지면 별이 점으로 찍히지 않고 별의 궤적이 찍힐 수 있어요. 이것은 이제 렌즈의 초점거리에 의해서 화각, 배율이 달라지니까 너무 초점거리가 길어지면 점상으로 찍을 수 있는 시간, 한계 시간이 점점 짧아지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렌즈는 18mm에서 55mm 렌즈니까 대략 요 범위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천구의 보통 그런데 이런 그 별자리 찍을 때는 초점거리를 짧게 해서 찍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18mm로 찍는다고 가정하면은 천구의 적도 부근 사진을 찍는다면 한 몇 초? 15초 정도가 한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천구의 적도. 저기가 높아지면 한계 시간 점점 길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렌즈의 초점거리와 저기에 따라서 최대 노출 시간을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점상으로 촬영하게 하도록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주 촬영, 요거는 선생님이 여러분들 합성하는 건 이미 해보셨죠? 일주 운동 촬영 합성하는 건 이미 했으니까 촬영하는 거 이건 뭐 선생님이 시험에도 냈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요거 카메라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느냐 이것만 꼭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드라이브 모드는 연속 촬영 모드, 연사 모드, 연속 촬영 모드 역시 수동 초점이고요. 모드 다이얼은 M 모드 그리고 조리개는 최대 개방에서 조리개 값을 제일 작게 한 다음에 1 내지 4스톱 정도를 다시 크게 닫아주세요.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는 얼마나 해야 되느냐 하늘 밝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렇게 찍어보면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이 지금 이 사진은 강원도 홍천에서 찍은 사진인데 셔터 스피드를 2분으로 했어요. 120초. 한 장을 120초씩 찍은 거야. 그런데 수원에서 찍은 이 사진은 셔터 스피드를 15초인가? 이렇게 찍은 거예요. 왜냐면 수원 하늘은 너무나 밝으니까. 이렇게 하늘의 밝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정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ISO는 가급적 낮게 미러락업 해제. 미러락업이 뭐였죠? 아까 사진 찍을 때 한 번 셔터를 누르면 미러를 올리고 두 번 눌러야 사진이 찍힌다 그랬잖아. 그래서 미러락업을 만약에 설정해 두게 되면은 미러락업을 설정해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한 장 찍고 두 번째 장 찍을 때는 첫 번째 셔터를 눌렀을 때는 미러만 올라가고 두 번째 셔터를 눌렀을 때 찍기 때문에 찍혔다 안 찍혔다 찍혔다 안 찍혔다 마치 별의 궤적이 점선처럼 나오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해제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장기 노출 시 노이즈 감소 기능도 역시 해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절대 처음부터 끝까지 사진이 찍히는 동안에 카메라가 움직여서는 안 돼요. 이렇게 설정을 하고 사진을 찍어야 된다 하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또 이런 걸 찍어 볼 수 있어요. 데이 투 나잇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데이 투 나잇이라고 하는데 글씨가 뒤로 갔네. 데이 투 나잇은 뭐냐면 낮부터 밤까지 카메라를 움직이지 않고 사진을 두 장을 찍은 다음에 교묘하게 합성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왼쪽은 낮에 찍은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은 밤에 찍은 거야. 같은 장소에서. 그런 다음에 교묘하게 합성을 해서 티 안 나게 이런 사진을 데이 투 나잇 사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게 영상인데 여러분들 여기 그 슬라이드에 이 링크를 누르면 유튜브로 아마 연결이 될 텐데 이거 보시면 이런 사진을 많이 찍어요. 데이 투 나잇이라고 해서 맨 처음에 데이 투 나잇 사진인데 나부터 밤까지 쭉 사진을 찍는 거죠. 그런 다음에 천천히 스틸샷을 찍은 다음에 이렇게 영상으로 선생님도 유튜브에 앉아서 흥미있는 영상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도록 하고 이거는 한 장 한 장 한 장 사진을 천천히 찍은 다음에 빠르게 합성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타임랩스 기법이라고 그래요. 동영상에서. 이 타임랩스는 핸드폰 앱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핸드폰으로도 가능합니다. 핸드폰으로 스틸샷을 여러 장 찍은 다음에 빠르게 동영상으로 합성하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이 영상은 낮부터 밤까지 찍은 다음에 동영상으로 합성을 해요. 여러분들 나중에 그 수행평가 과제 중에서 동영상 하나 제출하는 거 있거든요. 그때 이런 시도를 해보면 좋죠. 보통 이런 건 언제 찍냐면 해질 무렵에 세팅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해가 뭐 7시 반에 진다. 그럼 한 6시쯤부터 세팅을 하고 사진을 천천히 찍기 시작하는 거죠. 어두워지는 모습을 찍어서 그것을 합성을 하는 거죠. 이런 사진을 우리가 데이 투 나잇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데이 투 나잇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면 이건 은하수 타임랩스예요. 은하수 타임랩스. 역시 데이 투 나잇인데 밤에 은하수 찍히는 모습까지. 그러니까 별 사진 한 장 한 장 찍기도 어려운데 그 사진을 엄청 많이 찍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제 합성을 하는 거죠.
요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야경을 수행할 수 있는데 야경 한번 잘 찍으면 수행평가 2개를 제출할 수 있겠죠. 동영상도 하나 제출하고 그리고 야경 사진도 하나 제출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그 수행평가를 제출하셔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야경을 나중에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접사진. 이거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접사가 아니라 삼각대 사용법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 그 접사진 찍을 때 사진 되게 어려워서 접사진 찍으면 배율이 워낙 커지기 때문에 내 손이 조금 움직여도 화면이 찍힙니다. 그래서 사실은 접사사진은 삼각대를 이용해서 찍는 게 더 좋아요. 삼각대 카메라를 구성해 놓고 초점을 잠깐 잡고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사진을 찍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삼각대 사용법 슬라이드를 한번 열어보세요. 자, 요거 학교의 삼각대가 1인당 한 대는 안 돼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이제 여러분들 빌려서 써야 되는데 학교에 있는 삼각대가 요런 삼각대예요. 요 삼각대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잘 모르는데 이 삼각대가 굉장히 비싸요. 지금 학교에 있는 삼각대도 20만 원 정도 하는 삼각대예요. 삼각대 하나가. 근데 여러분들 카메라 살 때 이렇게 서비스로 끼워주는 삼각대는 5,000원, 10,000원 정도 하는데 그런 삼각대는 못 씁니다. 삼각대의 중요한 그 기능은 흔들리지 말아야 되거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크고 튼튼한 삼각대를 써줘야 돼요. 여러분들 학교에 있는 삼각대가 그런 전문가들이 쓰는 삼각대 중에선 제일 싸구려예요. 제일 싸구려고 20만 원 정도 하는데 보통 비싼 삼각대는 이렇게 삼각대 아랫부분하고 윗부분이 이렇게 분리가 돼요. 윗부분을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볼 헤드, 여기가 볼처럼 생겼죠. 그래서 볼 헤드라고 부르고 아래에 있는 부분만 삼각대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합쳐서 삼각대라고 하는데 고급형 기종들은 이렇게 볼헤드와 삼각대가 분리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렇게 분리된 형태는 그 부분에 그 나사가 볼트죠. 볼트 나사는 일본 말인가? 볼트가 8분의 3 인치 규격이에요. 인치는 원래 미국 애들이 쓰는 규격인데 이 삼각대만큼은 전 세계가 공통으로 인치 규격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8분의 3인치고 이 밑에 있는 구멍도 8분의 3인치 그런 규격인데 여기서 얘하고 얘를 돌려서 이렇게 끼우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삼각대는 대부분 요 위에 이렇게 사각형의 카메라에 부착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퀵슈라고 부릅니다. 퀵슈. 그래서 이 퀵슈를 카메라에 장착한 후에 이 퀵슈와 카메라가 연결된 부분을 이 볼헤드 위쪽에 이렇게 장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기억하세요. 요 장착할 때 보면 여기 화살표하고 렌즈라고 써 있는 방향 있죠? 요 방향의 렌즈를 향하도록 이렇게 장착을 하셔야 되고 이 퀵슈를 장착할 때 주의할 점은 강하게 조여서 절대 흔들림이 없도록 이렇게 조여줘야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받아서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보시고 카메라 밑에는 항상 4분의 1인치 볼트 구멍이 있어요. 모든 카메라가 다 똑같아요. 4분의 1인치 볼트 규격이 있어요. 그래서 어, 요거 화살표 잘못됐네. 요것이 4분의 1인치 볼트예요. 4분의 1인치 볼트.
요 볼트가 다 카메라에 장착이 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에 이걸 강하게 장착한 다음에 볼헤드에 끼워서 그 다음에 볼헤드로 적당한 방향을 이렇게 향하게 한 후에 사진을 찍는 거죠. 자, 또 하나. 이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는 건데 우리가 사용하는 삼각대는 대개 다리가 두 단계 또는 세 단계로 다리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다리를 벌리는 방법은 선생님이 여기 써놨는데 우리 거는 여기 있는 걸 이렇게 돌려야 돼요. 여기 있는 걸 돌려야 되는데 그냥 돌리면 절대 돌아가지 않고 여기 파란색 부분 보세요. 요 파란색 요 각도 다리 각도를 더 넓게 이렇게 벌리기 위해서는 이 다리를 약간 이렇게 최대로 펼쳐진 상태에서는 여기 있는 요 부분이 움직이지 않는데 다리를 살짝 구부리고 안쪽으로 밀어준 다음에 여기 버튼을 돌려서 벌리게 되면은 다리 각도가 2단계 또는 3단계 지금 얘는 3단계죠. 22도, 55도, 85도 3단계로 조절이 되는 삼각대고 우리 삼각대는 2단계까지 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2단계까지 다리를 더 벌리면 더 훨씬 안정되게 이렇게 다리를 벌릴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다리를 벌려서 사진을 찍을 수 있다 하는 것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삼각대 사용하는 방법은 완전히 어떻게 하느냐 다리를 쫙 펴서 안정적으로 설치를 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삼각대가 넘어지면 위에 달려있는 카메라가 굉장히 많은 그 충격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카메라가 고장이 나요. 그래서 삼각대를 반드시 안정적으로 잘 장착을 한 다음에 사용을 해라 하는 거 꼭 알아두시고 삼각대에 장착되어 있는 중에도 만약에 삼각대를 건드리면 진동이 발생할 수 있어요. 진동. 그러면 아까와 같은 데이 투 나잇 사진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별자리 일주운동을 찍는다든지 할 때 세 장의 사진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흔들리면은 합성을 할 수 없어요. 나중에 합성을 할 수 없어요.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그걸 하나하나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처음에 사진을 찍을 때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진동이 생기지 않도록 사진을 찍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삼각대에 가방 같은 것을 이렇게 걸어서 무게를 증가시켜 가지고 삼각대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장착하는 아이디어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삼각대에 장착을 했다 하더라도 셔터를 누를 때 카메라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따 이야기할 무엇을 사용할 거냐면 우리가 릴리즈라는 것을 이렇게 사용을 할 거예요. 릴리즈가 없으면 셀프 타이머 기능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셀프 타이머. 우리 카메라 자체 설정에서 드라이브 모드라는 것이 있는데 드라이브 모드에 보면은 셀프 타이머 기능이 있거든요. 그 셀프 타이머 기능을 누르면 셔터 누르고 나서 2초 또는 10초 후에 사진이 찍히니까 셔터 누르고 나서 내가 손을 떼고 2초 후에 찍히니까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겠죠. 셔터 누를 때 생기는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하면서 사진을 찍어야 돼요. 선생님이 야경 사진을 수행평가로 내라 이렇게 했으니까 사진 한 장 찍는 건 뭐 10분이면 될 텐데 하고 가서 대충 찍어서 사진을 딱 컴퓨터로 열어보면 마음에 들지 않아. 왜? 사진이 흔들렸다든지 아니면 아까처럼 뭐 별이 점상으로 나와야 되는데 점이 이렇게 이동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아니면 뭐 노이즈가 많다든지 아니면 별자리를 찍었는데 비행기가 지나간다든지 막 이런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사진을 잘 찍어서 이렇게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생각보다 시간이 짧게 걸리네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대 사용법까지 선생님이 설명을 드렸고요. 선생님이 쉬지 않고 말을 하니까 조금 목이 아파서 10분 정도 쉬었다가 12시에 다시 선생님이 설명할게요. 여러분들도 좀 쉬고 줌에서 나가지는 말고 12시까지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내용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일찍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시까지 잠깐 쉬었다가 다시 선생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윤이 소리가 너무 끊긴다고 하네. 나중에 선생님이 줌 이거 레코딩 한 거 올려드릴게요. 네. 12시에 다시 봅시다. 12시.
좀 이따. 나 이거 수업해야지, 수업. 20. 자, 마지막으로 릴리즈라는 거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인터벌 릴리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릴리즈는 일종의 그 리모컨처럼 동작이 하는 건데, 우리 캐논의 DSLR 카메라는 전자식 셔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릴리즈 끝 단의 모양은 여러분들 그 이어폰에 스테레오 잭처럼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것을 이제 카메라에 이렇게 꽂아 가지고 극성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 극이고, 하나는 셔터를 누르는 플러스 극이고, 하나는 그 초점 조절하는 플러스 극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셔터를 누르는 두 극하고 플러스 극하고 마이너스 극을 탁 연결하면은 카메라의 셔터가 딱 눌러지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전자식으로 눌렀다 뗐다 하는 이런 구조이다 보니까 프로그래밍을 해서 전자적으로 얘를 붙였다 뗐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많이 해봤던 아두이노처럼, 아두이노 아시죠? 아두이노의 1번 핀을 ON으로 했다가 OFF로 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원리로다가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뗐다 하는 장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한 장치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이 바로 이 인터벌 릴리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인터벌 릴리즈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요 부분은 이제 기계식 셔터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손으로 힘으로 버튼을 누르면 아까 말했던 그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힘으로 강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서 얘를 눌렀다가 위쪽으로 이쪽 화살표 선생님 지금 움직이는 방향으로 쭉 밀어 올리게 되면은 누른 상태로 고정이 되어요. 누른 상태로 고정이 된다면, 예를 들면 내가 노출 5분짜리 사진을 찍고 싶다. 셔터 스피드를 5분으로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얘를 누르고 밀어 올린 다음에 5분 있다가 얘를 해제를 하면 5분 동안 셔터를 누르는 이런 효과를 내는 거죠. 어쨌든 이 부분은 기계식으로 누르는 부분이고요. 기계식으로. 그 다음에 이쪽은 전자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부분이에요. 전자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부분인데, 크게 4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타이머 기능, 촬영 간격 설정 기능, 촬영 횟수 설정 기능, 그리고 노출 시간 설정 기능, 이렇게 4가지 기능이 있어요. 요 기능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요게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그 물리적으로 셔터를 누르는 걸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죠.
자, 여기 있는 이 슬라이드는 여기 선생님이 9주차 수업 자료 중에 보면 추가 자료라고 되어 있는 파일이 있거든요. 요것이 그 제품 제조회사에서 배포하는 매뉴얼이에요. 요 매뉴얼을 선생님이 발췌해서 만든 거야.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다운받아 읽어보는 게 사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요거 다운을 받아 보시면 제품 구매할 때 제공하는 여기 설명서가 이 안에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설명서가. 자, 그래서 요 슬라이드는 저 설명서를 선생님이 필요한 부분만 발췌를 한 건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있는 버튼은 수동으로 물리적으로 접점을 딱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눌러서 사진을 찍는 거고요. 누른 다음에 위로 밀어 올리면 누른 상태로 고정이 되는 요런 부분이다. 요거 아까 이미 설명을 드린 거고요. 누르고 있는 동안에 액정 화면에서는 이렇게 누르고 있는 그 시간이 여기 표시가 되고요. 여기 사람 달려가는 모습이 running, 현재 셔터가 눌러져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버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은 여기 있는 이렇게 전자적으로 프로그래밍 하는 부분인데 여기 설명이 잘 나와 있죠. 얘를 여러분들 그 지금 이 릴리즈를 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려 가지고 보통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키가 4개가 있는데 요 첫 번째 키는 백라이트. 그래서 불이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조명. 여기 뒤에 백라이트 야간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백라이트를 켰다 껐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 버튼은 메뉴를 왔다 갔다 움직이는 버튼이에요. 메뉴. 그래서 한번 누를 때마다 여기 있는 여기 4가지 하나, 둘, 셋, 넷 요 4가지 기능을 4가지 설정을 순서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얘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얘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얘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얘를 설정하고 이렇게 4가지를 설정하는데 여기 끝에 왔다가 다시 누르면 다시 맨 앞으로 가는 거죠. 그다음에 설정 값을 바꿀 때는 여기 있는 이 방향키로 위, 아래 또는 좌우로 움직이면서 방향키로 설정 값을 바꾸죠. 예를 들면 숫자를 일씩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거고요. 따로 저장 버튼은 없고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 버튼. 요 버튼은 이제 실행 버튼이에요. 플레이 스탑 여기 지금 실행하고 멈추는 그런 기호가 여기 그려져 있죠. 한 번 누르면 실행이 되고 다시 누르면 실행이 종료가 되는데 실행되는 동안에는 아까 봤던 요 달리기 표시가 표시됩니다. 실행 중이다라는 의미죠. 그 다음에 다시 누르면 이 달리기 하는 사람이 없어지면서 실행이 중지가 되는 건데 자, 요 4가지 기능들을 다 설정을 해서 다 같이 사용할 수도 있고 필요한 것들만 조합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4가지 기능에 대해서 또 이제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제 설정하는 게 나오네요. 첫 번째. 그중에서 제일 첫 번째 요거. 그러니까 여기 4가지를 설정할 수 있는 건데 그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타이머 기능입니다. 타이머 기능은 뭐냐면 원래 우리 캐논 DSLR 카메라에서 타이머 기능이 셀프 타이머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초만 가능하냐면 셀프 타이머가 2초 또는 10초만 가능해요. 근데 셀프 타이머를 10초보다 더 길게 하고 싶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셀프 타이머는 삼각대에다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혼자 셀카 찍을 때 셀프 타이머 기능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셔터를 누르고 10초 이내에 내가 그 카메라 구도 안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을 수 없는 거예요. 20초 또는 30초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럴 경우에는 여기 타이머 기능을 여기 시간 분 초니까 원하는 시간으로 맞춘 다음에 런 버튼을 누르면 여기 런 버튼을 누르면
셀프 타이머 예를 들면 20초로 설정했다면 20초 후에 얘가 셔터를 눌러주는 거죠. 그죠? 이럴 때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특정한 시간에만 사진을 찍어야 되는 경우에 예를 들어 지금으로부터 5시간 후에 사진을 찍어야 돼요. 그러면 5시간 후에 알람을 맞춰 놓고 내가 와서 셔터를 누르는 방법도 있겠지만 셀프 타이머를 5시간 후로 맞춰 놓고 얘를 실행해 놓고 나서 5시간 후에 사진이 찍혔나 안 찍혔나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도 있겠죠. 요럴 때 사용하는 건데 실제로는 잘 안 씁니다. 얘는 실제로는 잘 안 써요. 근데 하지만 요런 기능이 있다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되겠고. 두 번째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이거예요. 인터벌 셔터니까 인터벌 간격을 정하는 거죠. 인터벌 여기 보세요. 인터벌. 인터벌 간격을 정하는데 인터벌 간격은 뭐냐면 한번 실행하고 여기 설정된 시간만큼 기다렸다가 다시 또 실행한다라는 의미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터벌이죠. 그쵸? 요렇게 설정돼 있으면 한번 실행하고 45초 기다렸다가 다시 실행하고 45초 기다렸다가 다시 실행하고 요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건데 이 인터벌 간격은 미니멈 값이 1 초예요. 1 초. 1 초보다 더 짧게는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1 초보다 더 짧게 설정할 수 없어요. 1 초보다 더 짧게는 설정할 수 없고 그 대신에 이 인터벌은 1 초에서 99시간 59분 59초까지 설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보통 뭐 이런 인터벌 촬영은 30 초나 뭐 1분 뭐 요런 식으로 설정하면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아까 데이 투 나잇에서 보면은 그 맨하탄에서 구름이 막 흘러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을 1초 간격으로 찍을 필요는 없어요. 구름이 천천히 이동하기 때문에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을 예를 들어 30초 간격으로 찍어서 나중에 빠르게 타임랩스 합성을 하게 되면 구름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30 초마다 한 장씩 찍어서 그거를 1 초마다 바뀌도록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면 30 배속의 동영상이 만들어지겠죠. 고런 식으로 할 때 요런 인터벌 촬영을 많이 이용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실행을 설정하는 건데 앞에 있는 거는 여기 있는 걸 한번 실행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 인터벌 시간만큼 기다렸다가 다시 또 얘를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인터벌 기능하고 여기 실행하고는 같이 조합을 해서 써야 됩니다. 실행 및 촬영 장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촬영 장수, 촬영 간격. 간격이 두 번 들어가네요. 앞에 있는 인터벌에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그리고 몇 번 실행할 거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잠시만요. 전화가 왔네. 여보세요? 아, 너도 안 들리니? 아, 그러네. 일단 나갔다 들어와. 소리가 안 들린다는 학생들이 많네. 막 선생님한테 전화 오고 연락 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수업 끝나면 선생님이 영상 찍은 거, 이 줌 캡처한 거 올려드릴게요. 자, 다시 설명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예를 들어 촬영 장수가 99장, 여기다 숫자를 선생님이 대입을 해볼게요. 촬영 장수를 5장으로 하고 촬영 간격을 5초로 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한 장 찍고 5초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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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장 찍어서 5장을 찍는 거죠. 이게 한 번의 실행이에요. 이거 한 번 실행을 한 다음에 이 앞으로 와서 여기 인터벌 시간만큼 45초로 되어 있다면 45초를 기다려요. 그리고 또다시
여기 와서 또 한 장 찍고 5초 기다리고 한 장 찍고 5초 기다리고 한 장 찍고 5초 기다리고를 여기 5장으로 했으니까 5번을 반복하는 거죠. 이 총 횟수를 몇 번 반복할 것이냐 하는 게 이 밑에 있는 실행 횟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코딩하니까 알 텐데, 코딩을 많이 해 봤으니까 알 텐데, 그러니까 이중 포문이 도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문 안에 포문이 들어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5번 반복해라. 5초 간격으로 5번 반복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 밖에 있는 45초 간격으로 다시 몇 번 반복할 거냐라는 건데, 앞에서 배웠던 걸 생각하면 이 기능이 왜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왜 있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러 락업을 설정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미러 락업 기억나시나요? 미러 락업을 설정하면은 첫 번째 셔터를 눌렀을 때는 사진이 찍히는 게 아니라 미러만 올라가고, 두 번째 셔터를 누를 때 진짜 사진이 찍히잖아요. 그럼 사진 한번 찍기 위해서 셔터를 몇 번 눌러야 돼? 2번 눌러야 되죠. 그 2번 눌러야 되는 걸 요 촬영 장수에다가 설정해 주는 거예요. 즉 미러 락업으로 사진을 찍을 때는 어 셔터 한번 누르고 예를 들면 한 1초 있다가 다시 셔터를 눌러야 진짜 사진이 한 장 찍히겠죠. 고런 거 설정할 때 여기 있는 이 촬영 장수 기능을 이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미러 락업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촬영 장수를 얼마로? 하나로 하고 촬영 간격은 어 또 1 초로 하고, 그다음에 이 밖에서 여기 있는 시간 간격을 설정하면 예를 들면 한 장 찍고 1초 기다렸다 다음 장 찍고 요런 식으로 반복이 될 수 있겠죠. 그쵸? 요런 식으로 할 때 여기 실행 및 촬영 장수를 설정하는 것이다. 라고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음 자 여기까지 배웠으면 또 하나를 더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선생님이 요걸 미리 설명해 줬는데 어 요즘에 이번에는 온라인 수업하느라고 설명 안 해서, 자 노출 보정은 아까 이야기했죠 선생님이. 자 노출 보정 말고 자동 노출 브라켓팅이라는 게 있어요. 자동 노출 브라켓팅은 뭐냐면 특히 그 사진 중에서 우리 HDR 사진을 찍을 때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 된다 그랬죠? 적절한 노출의 사진을 한 장 찍고 어두운 사진을 한 장 찍고 밝은 사진을 한 장 찍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고명암비 이미지 HDR 사진을 합성해야 된다. 이렇게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잠시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핸드폰으로 선생님이 그 HDR 찍으라니까 여러분들이 잘 못 찍었잖아. 근데 DSLR을 이용해서 이제 그 HDR 사진을 찍어서 이제는 제출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동 노출 브라켓팅이라는 설정을 해 놓는 거예요. 여기 메뉴에 들어가서 자동 노출 브라켓팅 설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0이 적절한 노출의 사진이라고 본다면 그보다 어두운 사진, 밝은 사진의 그 간격을 자동 노출 브라켓팅에서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점이 가운데 말고 양옆에 하나씩 더 생깁니다. 그러면 셔터를 누를 때마다 어떻게 찍으냐면, 셔터를 누를 때 표준 노출, 감소된 노출, 증가된 노출. 여기 보면 표준 노출, 더 어두운 노출, 더 밝은 노출의 사진이 3장이 연속해서 찍혀요. 그러면 이 3장의 사진을 가지고 HDR 사진을 합성할 수 있겠죠. 요런 식으로 할 때 바로 이 자동 노출 브라켓팅이라는 메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메뉴를 설정했다면 여러분들 그 인터벌 릴리즈에서 실행할 때 여기 촬영 장수를 몇 장으로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3장으로 해야 되겠죠. 여기를 3장으로 하고
그다음에 촬영 간격은 적절하게 설정하면 첫 번째 촬영 사진을 찍을 때는 적절한 노출이 찍힐 거고, 두 번째 찍을 때는 감소된 노출, 세 번째 찍을 때는 더 증가된 노출로 세 장이 찍힐 거 아니야. 그럴 때 바로 여기 촬영 장소에다가 3을 입력해서 어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야경 촬영할 때 요 기능들을 잘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야경 사진의 품질을 높이려면 자동 노출 브라켓팅을 이용해서 세 장을 찍은 다음에 HDR 합성을 하면은 야경 사진의 품질이 훨씬 좋아져요. 그럴 때 이 인터벌 릴리즈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미로 선생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설정이 끝났으면 요것도 맞아야 되는구나. 요건 뭐냐면, 자, 네 번째 무한대 표시 있는 거는 셔터 누르는 시간을 내가 더 길게 설정할 수 있는 건데, 어떤 경우에 사용하냐면, 여러분들 카메라 조작할 때 다 해봤을 텐데, 어, 우리 카메라는 가장 빠른 셔터 스피드가 4000분의 1초였죠. 가장 느린 셔터 스피드는 30초밖에 안 되죠. 근데 별 사진을 찍을 때는 30초보다 더 긴 노출을 줘야 될 때가 있어요. 30초보다 더 긴 노출을 줘야 될 때는 그러면 어떡하느냐? 바로 여기 있는 요 무한대 기능을 이용하는 건데, 카메라의 그 노출 시간은 B라고 하는 셔터가 있거든요. B 셔터로 맞춰 놓고 이 노출 시간을 만약에 1분 0초로 해 놓으면 얘가 1분 동안 셔터를 누르게 되고, 실제로 1분 동안 셔터가 열려 있는 그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고런 때만 이용을 하는 겁니다. 얘도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제일 중요한 기능은 바로 두 번째, 여러분 인터벌 기능하고 여기 뭐죠? 여기는 이 인터벌 기능하고 그다음에 이 실행 기능, 요 두 개를 조합해서 프로그래밍을 해 놓으면 여러분들은 카메라에 손을 대지 않고 있는데 인터벌 릴리즈가 셔터를 알아서 척척척척 내가 설정한 대로 눌러줘 가지고 원하는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해 준다 하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뭐 조금 약간 좀 두서없이 설명했는데, 이 뒤쪽은 그냥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돼요.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여기 실행 버튼 누르면 실제로 얘가 실행이 되는데, 설정된 것만 여기 그림에 표시가 돼요. 지금 여기 보면 인터벌 기능하고 실행 기능 두 개만 설정을 해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지금 한참 실행 중이다라는 아이콘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얘가 그 시간에 맞춰서 셔터를 열심히 눌러주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셔터가 눌러져서 사진을 프로그래밍을 해서 찍으면 되는데, 예를 들면 데이 투 나잇이라든지 구름의 이동이라든지 야경 촬영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이런 인터벌 릴리즈를 이용을 하면 굉장히 유용하다 하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간에 뭐 선생님 말소리가 끊겨가지고 잘 못 들은 학생들 있다고 하는데, 선생님이 최대한 빨리 이 동영상 인코딩해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지필평가 끝났고 설명 끝났고 이제 작품 제출하는 일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강좌 공지사항을 하나 올려놨어요. 공지사항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수행평가를 이용해서 위에서 DSLR을 빌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 빌릴 수 있는 거는 선생님이 낮에 수업이 있기 때문에 저녁에 종례 시간쯤에 빌려서 다음날 아침 시간 전에 가지고 와야 돼요. 1교시 수업이 많아요, 선생님이. 그럼 학생들이 1교시에 카메라를 또 써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그 수행평가 제출은 수업 시간에 다 하세요. 근데 야경 같은 경우에는 밤에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는 카메라를 이렇게 빌려서, 카메라 빌려가는 대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빌려서 기록하고 빌려간 다음에 아침 수업 전에 꼭 반납을 하셔야 되는데, 테크니션 선생님이 5시쯤에 퇴근해요. 4시 50분에 퇴근하시니까
미리 전화로 약속을 해서 빌려 가시면 되고요. 절대 망가뜨리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빌려간 다음에 다시 반납하고 요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 영상을 어제 너무 피곤해서 못 찍어서 그냥 줌으로 실시간 수업을 했는데 어, 좀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네요. 뭐 목소리가 끊기고 네트워크 사정도 안 좋고 그래서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이 줌 선생님이 그 캡처한 걸 나중에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수업은 이제 여기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면 선생님한테 전화나 카톡으로 질문하시면 되고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 이따가 내일부터 카메라 여러분들 저녁에 빌려갈 수 있으니까 야경 따로 실습 시간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한번 찍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